극장에서 모습을 드러낸 저희 천인 4천원이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께서 보아주시고 잠재력을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 11월 업계의 비상한 관심 속에 열린 철인 사천왕의 제작 발표회. 뭔가 새로운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었던 이 제작 발표회에서 한국 만화영화의 미래에 대한 한 가지 진출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극장용 디지털 애니메이션 제작에 마침내 국내 만화영화계도 출사표를 던진 것이죠. 어쩌면 섣부른 아니면 한 발 늦은 시도일지도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한국 만화영화는 또 다른 모색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공 568-4949 지금 사랑을 선물하세요. 080-568-4949 양식 안 나냐? 공중파 시리즈들이 80년대 후반부터 그 편성의 필요성, 국내 애니메이션이 있어야 된다는 편성의 필요성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그런 관행이 되어서 나름대로 그냥 출판해서 나름대로 갔다가 애니메이션을 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편의성 속에서 진행이 됐었는데 그런 관성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그것에 대한 또 다른 반향으로서 독립 단편들을 만들어 온 어떤 기획 제작사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좀 더 나름대로 스테이를 잡아서 애니메이션 제작을 하려고 했던 그런 독립 기획사 개념의 그런 흐름이 있었고 또 한편에서 극장용 장편들, 디즈니에서 들어오는 극장용 장편들이 들어오면서 그 상업적 수익성에 대한 그런 보장들을 나름대로 가능성을 본 그런 사업적 자본들이 대기업들이 들어오면서 그 두 가지가 맞물려서 새로운 스타일의 국내에 있어서 국내 텔레비전 시리즈나 극장용에 있어서 이전에는 없던 그런 SF물이나 또 다른 모험 액션물 또 타겟도 단지 초등학교 저학년 아래의 어떤 그런 타겟뿐만 아니라 좀 더 높은 타겟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이 개발이 되고 1997년 겨울 방영을 시작한 영혼기병 라젠카는 만화영화 전문 케이블 채널 투니버스가 기획하고 서울무비가 제작을 담당한 TV 만화영화로서 이전까지 방송사 중심의 교육용 기획물로 일관되어 왔던 국내 TV 만화영화계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며 90년대 극장 개봉작들의 흥행 참패가 남긴 상처를 방송용 시리즈물의 제작으로 풀어보겠다는 해법을 내놓게 됩니다. 국내 TV 만화영화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된 SF 판타지물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아동용 만화영화가 아닌 청소년을 주 시청 대상으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이전까지의 작품들과는 다른 차별성을 보여줍니다. 이 영혼기병 라젠카는 정말 말 그대로 오리지널 시나리오에서 출발한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제 자신에게도 굉장히 좀 의미가 컸던 작품이었죠. 물론 SF물이기도 하고 제가 이 작품에서 담고 싶었던 것은 그 성선설과 성악설, 그러니까 사람이 날 때부터 착한가 혹은 악한가라는 어떤 그런 관념의 대립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을 갖다가 좀 몇몇 캐릭터들로 구분을 시켜서 형상화시켜서 과연 어떤 것이 옳은가라는 것을 좀 다뤄보고 싶었어요. 17,000년 전 SF 소설가 김호진에 의해 창작된 영혼기병 라젠카는 원작 만화에 근거하지 않은 오리지널 창작 만화영화만의 특성을 살려 로봇 만화영화임에도 작품 초반부에 로봇의 정체를 철저히 숨겨두는 등 13부작이라는 협소한 시리즈 분량 안에서 나름대로의 복잡한 내용적 반전 구도를 시도한 바 있습니다. 하루 안에 모든 것을 철저히 파괴하고 말았다. 그렇게 거대한 문명은 사라져갔다. 그리고 다시 17,000년의 시간이 흐른 뒤 지구에는 똑같은 암흑의 대전쟁이 일어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또다시 부활하는 심판을 꿈꾼다. 라젠카를 끝내고 나니까 이것저것 물론 아쉬움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그 기획 부분에서 그걸 프리 프로덕션이라고들 얘기하지만 라젠카에서 기획 부분에서 굉장히 그 애착을 갖고 무거운 주제였지만은 그것을 잘 만들어
보려고 했던 그 열성과 그다음에 열의가 상당히 사실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작 부분에서 그 뒷받침을 충분히 못 해줬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죠. 이 작품을 진행하면서 그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 뭐 이를테면 그 하청 구조에서 만들어진 어떤 그 매너리즘 같은 것들, 이런 문제와 맞닥뜨려졌을 때 좀 굉장히 고민도 많이 했었죠. 하지만 저는 그런 것들을 일종의 과도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보다 좀 나은 환경에서 작품을 만들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천기 감독의 로봇 태권브이 이후 한국산 로봇 만화 영화의 부활을 염원하며 등장한 영혼기병 라젠카. 물론 이전까지 한국산 만화 영화들이 다 그러했던 것처럼 이 작품 역시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극장 만화 영화들의 실패와 좌절 속에 국산 만화 영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TV라는 전파 매체를 통해 송출시킨 라젠카의 의미는 이제는 뭔가 더 나은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과 바람이었습니다. 한편 영혼기병 라젠카보다 한 달 늦게 방영을 시작한 녹색천차 해모스는 한국방송 70주년 기념작이라는 조금은 거창한 대의명분을 안고 제작된 26부작 TV 시리즈 만화영화였습니다. 이 작품은 공영방송 KBS와 만화영화 제작사 대원동화라는 기본적인 TV 만화영화 제작 공식 위에 전문 기획 프로덕션 금강기획이 파트너로 가세하여 일본의 TV 만화영화들이 고수해오고 있는 3자 기획 시스템을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시킨 작품으로서 특히 만화영화화를 전제로 출판 만화가 잡지에 연재되는 등 다각도의 준비 과정을 통해 본 작품의 부가가치를 보조하기 위한 시도들도 함께 병행된 바 있습니다. 녹색전차 해모스는 금강기획이 애니메이션 사업을 시작하고 처음으로 진행한 프로젝트입니다. 저희는 거기에 일단 큰 의미를 두고 싶고요. 저희가 녹색전차 해모스를 준비를 해가면서 KBS하고 대원동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국내 신진 작가 중에서 이미 일본이라든지 대만, 동남아시아 쪽에 인지도를 충분히 쌓고 있는 김재환이라는 작가가 있었습니다. SF 쪽에는 상당히 가능성 있는 작가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 충분히 애니메이션을 그 사람의 그림을 저희가 애니메이션 쪽으로 담아낼 수만 있다라면 해외 진출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하지만 녹색전차 해모스에 대한 평가는 매니아들의 냉담한 반응으로 끝나버린 국내 방영에서가 아닌 만화왕국 일본에서 새롭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무지개전차 이리스라는 제목으로 매주 금요일 저녁 NHK 위성방송을 통해 현재 방영 중인 일본 더빙판 녹색전차 해모스는 일본의 인기그룹 허밍버드가 주제가를 부르고 미도리가 히카루를 비롯한 호와 성우진에 의해 국내 방영판 이상의 주변부적인 퀄리티가 보완되어 일본 내 시청자들에게 호평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작품이 그 미국 작품도 그 방송되기 힘든 일본 시장에서 그 방송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저희들은 이제 뭐 처음부터 뭐 큰 어떤 뭐 성과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앞으로 그 우리나라 작품이 일본 시장에 진출하는데 하나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뭐 계기가 되지 않을까, 뭐 초석이 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가 하면
현대그룹 산하의 금강기획에 이어서 삼성영상사업단도 이 무렵 본격적인 만화영화계 진출을 선언하고 그 첫 번째 작품 바이오캅 윙고를 제작 방영합니다. 이 작품 역시 만화영화화를 전제로 한 출판 만화가 소년 잡지에 연재되었으며 영혼기병 라젠카나 녹색전차 해모스보다 더 낮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다분히 계산된 흥행 전략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존의 셀 애니메이션 제작 방식만을 고집하지 않고 전체 분량의 반 이상을 컴퓨터에 의한 디지털 제작 방식에 의해 진행한 것은 이 작품에서 가장 주목해 볼 만한 새로운 시도 중의 하나였습니다. 네가 필요해 너와 함께라면 난 정말로 좋겠어. 저희가 이제 디지털 할 때는 참 잘 모르는 상황에서 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뭐 채색은 간단하지만 이제 찍는 문제도 있고 또 수정하는 데 걸린 시간들 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좀 지금 그 수작업으로 하는 것처럼 숙달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굉장히 아마 빠르게 또 리테이크도 줄여가면서 그 감독의 요구에 딱 맞는 그런 작품이 나올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점이 좀 미흡했던 것 같고 하여튼 장점은 노하우만 그러니까 숙련도만 있는 상황이면 굉장히 빠르게 작업할 수 있고 그리고 감독의 그 어떤 요구에 가장 그 적합하게 그 작품을 맞출 수 있는 그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요. 컴퓨터라는 문명의 이기를 돋보이는 영상기교로 사용한 것이 아닌 어디까지나 합리적인 제작 시스템으로 활용한 바이오캅 윙고. 처음으로 시도된 새로운 제작 기술이었다는 측면에서 분명 이 작품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지만 바이오캅 윙고를 통해 축적된 제작 노하우는 향후 국내에서 제작될 많은 디지털 애니메이션들에 의해 전수되고 보완될 것이라 믿습니다. 한편 빗도리의 우주 이말리를 제작 방영했던 SBS도 이문혁 코오롱 그룹과 함께 스피드왕 번개를 선보입니다. 이 작품은 현재 공중파 방송 3사들 중 만화영화 부문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SBS 서울 방송이 직접 기획을 담당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앞서 금강기획이 기획한 녹색전차 해모스나 삼성영상사업단이 제작을 주도했던 바이오캅 윙고와는 다른 선상에 놓여있는 작품으로 볼 수 있고 때문에 시청자들의 흥미 요소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판독하여 그것을 실제 작품 제작에 반영시킨 사례로 평가받게 됩니다. 처음에 스피드왕 번개를 기획했을 때는 그게 생활 주변의 소박한 이야기를 다룬 이런 코믹 드라마로 어린이들이 재밌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우리의 의도였어요. 기획, 그러니까 프리 프로덕션의 단계를 SBS 방송사가 담당하고 그리고 프리 프로덕션과 포스트 프로덕션을 방송사가 담당하고 그리고 제작 단계는 프로덕션에서 담당하는 이제 이런 그 시스템을 처음으로 채택한 거죠. 특히 민영방송에서 어려운 것이 이 머천다이징 문제인데 국산 만화는 특히 머천다이징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스피드왕 번개의 경우에는 방송하기 전에 벌써 75%의 머천다이징을 확보해갖고 그런 상황에서 프리세일을 마친 상태에서 방송이 시작됐다는 게 역시 다른 그전의 만화하고 다른 점이죠. 롤러블레이드와 미니카라는 남자 어린이들에게 가장 친숙한 놀이기구를 만화영화의 소품으로 사용한 스피드왕 번개는 극장판과 달리 이렇다 할 흥행 수입을 올릴 수 없는
TV 만화영화의 또 다른 한계를 극복해내며 작품에 대한 내용적 평판과는 별개로 TV 만화영화가 갖추어야 할 필수 요소 중의 하나인 캐릭터 사업과의 연계 제작 방향에 대한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게 됩니다. 방송 3사의 주도로 TV 만화영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 고조되는 가운데 케이블 채널 중의 하나인 아리랑 국제방송도 1997년 바다의 날을 기념하는 특집 만화영화 해상왕 장보고를 제작 방영합니다. 전신이 세영 동화였던 S 미디컴의 김대중 감독의 창작물인 이 작품은 본래는 장보고의 영웅담을 주제로 기획되었지만 제작 도중 미국과 이탈리아 등의 해외 다국적 자본이 유입되면서 국내 방영보다는 다분히 수출용 상품으로 재구성되었고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국내에서는 관심을 끌지 못한 작품이었습니다. 반면에 공자전의 경우는 국내 방영을 목적으로 해외 공동 제작을 시도한 작품입니다. TV 만화영화로서는 이례적으로 심야 시간대에 방영된 이 작품은 한국의 KBS가 기획하고 대만의 PTS가 자문 형식으로 참여했으며 일본의 NHK가 공동 제작한 3개국 합작 만화영화로서 물론 만화영화 제작 부분만을 엄밀히 따져보자면 일본 제작진이 프리 프로덕션을 담당하고 국내 제작진이 메인 프로덕션을 맡은 즉 전형적인 하청 제작 시스템에 의해 만들어진 작품으로 볼 수도 있지만 작품의 전체 기획을 국내 방송사가 주도함으로써 종전의 단순 하청 시스템과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위에 국내 제작진의 편성 비율만 더 높아질 수 있다면 앞으로 진정한 의미의 한일 합작 만화영화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각기 다른 기획 의도와 제작 시스템에 의해서 다양한 가능성을 시사해 보여준 90년대 중반 이후의 국산 TV 만화영화들은 회를 거듭할수록 그 발전폭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며 앞으로 만들어질 새로운 작품들에 대한 기대 심리를 한껏 고조시킵니다. 특히 드림웍스와의 제휴로 국내 영상업계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며 등장한 제1제당의 제이콤은 하늘, 땅, 물, 번개를 상징하는 4대의 로봇이 합체되어 활약하는 컨셉의 작품 천지수레를 자사의 첫 번째 자체 제작 만화영화로 발표하며 데모 필름을 공개해 매니아들에게까지 큰 관심을 유발시킵니다. 그리고 천지수레에서 작게나마 느껴볼 수 있었던 한국 만화영화의 밝은 미래의 구상은 연여 영프로덕션이 내놓은 회심의 작품 아이온의 데모 필름에 의해서 좀 더 구체화된 모습으로 한국 만화영화계를 설레게 합니다.
한국의 자금 지원 요청을 받은 IMF 실무협의단 일진이 오늘 오후 서울에 도착해서 이 시간 현재 정부 대책단과 실무 협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만화영화가 달려온 기나긴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한 바로 그때 돌연 찬물을 끼얹은 비보가 날아든 것은 다름 아닌 IMF라는 단어였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바닥이 나고 기업들이 하나하나 도산해버리는 사상 최악의 경제난 속에서 그동안 어렵게 쌓아올린 한국 만화영화의 공든탑도 함께 무너져 내렸고 천지수레와 아이온과 같은 기대작들이 모두 제작을 포기해버리는 참담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IMF 한파는 시사 만화가 박재동 화백이 의욕적으로 준비 중에 있었던 오돌독의 향후 제작 진로에도 먹구름을 들이우게 됩니다. 이 작품은 제주 4.3 사태라는 사회성 짙은 소재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만화영화를 미술의 연장선상으로 해석하여 상업용 만화영화에서는 시도되기 힘든 접근 방식으로 기획된 극장 만화영화입니다. 하지만 갑작스레 불어닥친 경제 난국 속에서 오돌독이의 제작 역시 현재 발이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작년 이때 데모 필름을 만들 계획을 세우고 그 콘티까지 다 짰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IMF가 터지면서 그 자금에 대한 차질이 생겼어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그 IMF 때문에 차질이 생겨서 그 데모 제작을 할 수가 없게 됐고 그 다음에 더 그런 진전을 할 수가 없었죠. IMF에 의해 그 완성된 모습을 확인할 수 없게 되어버린 작품 중에는 망치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인기 만화가 허영만 원작의 대표적 어린이 대상 만화인 이 작품은 미래소년 코난의 주제의식과 드래곤볼의 흥미 요소가 적절히 차용되어 있어서 흥행에 대한 보증 수표를 가지고 이미 오래 전서부터 만화영화화 제안이 되어온 바 있습니다. 때문에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기획자가 바뀌는 등 이 작품의 만화영화화에 관심을 가져온 제작사가 상당수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이 작품 역시 제1제당의 제1품에 의해서 제작 착수와 제작 중단을 모두 겪게 됩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 제1제당이 그 영상산업에 진출하면서 제작을 대대적으로 했다가 망치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좀 영화가 안 만들어지는 바람에 2년 만에 사실은 영상사업 자체를 제작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됐습니다. 그래서 판권은 제당한테 있고 데모가 만들어져서 피터 정이 감독을 맡은 것까지 결정을 했다가 산업 자체를 포기하는 바람에 지금 중단된 상태고요. 제가 욕심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일본 매다하우스하고도 그 공동 제작을 하고 있었고 또 피터라는 한국이 낳은 좀 빼어난 감독이 한 작품을 맡아주면 레귤러한 표준 작품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욕심이 좀 과해서 사실은 제작이 좀 오래 끌어지는 바람에 제작이 보류된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많이 아쉬움이 남는 그런 상태입니다. 앞서 제작이 중단된 작품들도 모두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망치의 제작 중단에 대해서 더 큰 아쉬움이 남는 것은 이전까지 말로만 세계 수준을 차지해왔던 한국 만화영화계가 이제는 말뿐만이 아니라 작품으로도 그것을 증명해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믿었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망치가 남겨놓은 것은 피터 정 감독이 직접 연출한 5분 남짓의 이 데모 필름뿐이고 더욱이 그 완성도가 기대치 이상이었기 때문에 아쉬움의 잔상이 더 오래 머물고 있는 듯 싶습니다. 이처럼 망치를 비롯한 국산 만화영화의 마지막 부활 의지를 무참히 꺾어버린 IMF 사태. 그렇다면 결국 한국 만화영화는 여기서 다시 주저앉고 마는 것일까요? 최근에 캐릭터 팬시 시장들이 또는 게임 시장들이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됐어요. IMF 이후에 게임 시장은 거의 매출이 뭐 50% 이하로 떨어진 걸로 평가되고 있고요. 캐릭터 팬시 시장도
그 잘 나가는 월트 디즈니가 올해 매출액이 50% 이하로 떨어졌다고 하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캐릭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업계들이 있잖아요. 신발 업계라든가 아니면 뭐 가방 업계라든가 이렇게 캐릭터를 주로 사용해서 그 사업을 하는 업계에서는 그 비싼 외국 로열티를 지불하느니 차라리 그럼 국산 캐릭터에 관심을 가져보자 이런 경향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둘리도 이전에 비해서 오히려 매출 계약이 더 늘어나고 그리고 기타 뭐 그 만화에서 만들어진 캐릭터 그리고 나라라 슈퍼버드에 등장하는 사오정 그리고 손오공 등등의 캐릭터들이 이전에 비해서 오히려 그 국내 캐릭터를 이용하는 업계들에게 많은 관심을 그 사고 있고 많이 또 계약이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우리 업계 입장에서는 그걸 좀 잘 이용한다면 오히려 이것이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우리에겐 하나의 새로운 기회일 수도 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또 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갈증 해소 게토레이